안녕하세요. 한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관련이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면 저는 2000년 밀레니엄 때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참 바로 대학생 따라 어린 나이에 좀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바로 그냥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주식의 그 경력이 있는데요. 지금이 23년이다 보니까 20년은 훨씬 넘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주식 차트 연구소에 칼럼을 가끔 기고하고 비정기적으로 강의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또 급락이 있었죠.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이슈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에서 경기의 바로미터로 좀 보는 곳이에요. 월가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를 많이 주시하고, 우리나라 사이즈는 작은데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는 이제 안 좋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이 빠진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정말 몇 종목을 빼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 당시 시총 상위 20개를 장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구간 빼먹는 스윙이나 단타 아니면 차트와 결합해가지고 가치주들을 어떤 맥점이나 박스권에서 사는 게 훨씬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알고 있어도 활용을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기록을 바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에게 스스로 체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따라 그냥 움직일 뿐이고요. 특히 지금 12월 달하고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 지금 제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데이터 패턴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했고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결과에 그냥 순응한 것 뿐입니다. 예, 주식을 여러 가지 주식에 중요한 게 있냐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하고 매매법이죠. 그리고 마인드 이거를 이제 꼽습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경험은 어디 가나 중요한데 경험은 이제 어떻게 경험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한 10년 전에 하나 종목 사놓고 대충 있으면 나 10년 동안 경력이 있다. 이런 건 제 기준에서는 경력이 아니에요. 거기 경험이 정말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강조하는 게 주식은 이 세 가지 돈, 기법, 마인드의 싸움인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마인드요? 돈을 많이 벌면 마인드는 그냥 따라옵니다. 이게 좀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돈이 많아졌을 때 이야기고 우선 돈, 기법, 마인드에서 처음에 초보는 이제 기법을 알아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만약 이제 데이트레이더든 가치 투자든 간에 어떠한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꾸준하게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모든 거는 어떤 약초도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하듯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우선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매매법이 됐던 재반 지식이 됐던 이게 초보에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주위 보면은 고수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합니까? 그럼 고수들은 대부분 마인드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분들은 이 앞에 초보 중수를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돈도 있고 기법도 매매법들도 다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마인드밖에 없어요. 비중 베팅을 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고수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눌림을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돌파나 상따도 하고 가치주 스윙, 장투 다 합니다. 어떤 매매 하나에 몰입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어떤 그 시장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나는 만약에 상승장에만 특화된 사람이다. 이러면 하락이나 조정장에는 그냥 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지식을 습득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뭐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라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뭘 알아야 지혜가 되고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 지식이 없는 지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 흔히 단타와 중장기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매매의 가짓수를 풍부하게 해주고 어떤 시장이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시장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2019년 2월 달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 이제 칼럼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성과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약간 오랫동안 헤매시던 분들이 결과를 좀 보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잘한 겁니다. 근데 제 매매가 제가 이제 매매를 몇 가지 매매를 다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한 이유가 제 매매는 굉장히 심플해요.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원리를 딱 하면은 강의 1, 2분이면 끝납니다. 그 내용만 딱 알면. 근데 저는 그거를 그 간단한 거를 어떤 식으로 도출해 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리와 기본을 파고 들어야 나중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시장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딱 결과 한 줄만 놓고 알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매매 같은 경우 뭐 초보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작한 분들도 있고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게 2020년 그 3월달 코로나 완전 폭락장에 그때 보면은 그때 막 3월 달에 폭락하고 난리 나는데 제 매매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HB7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특허했던 거 그거 같은 경우 그때 막 일지들이 돈 벌었다고 엄청 올라와서 그때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폭락할 때 돈 벌면 그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돈을 급격하게 풀었습니다. 이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푼 것과는 그 양도 비교가 안 되고 방향성도 조금 틀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을 그 이후에 풀었지만 이게 인플레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핵심 중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흔히 말하는 돈을 막 월가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대출을 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결국 그들의 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에는 이제 미국이 이를 좀 교훈 삼아서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돈을 그냥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해도 막 실업급여가 팡팡 나오고 하니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쓰는 거죠. 뭐 차도 바꾸고 뭐 TV도 바꾸고 당시에 그 M2 증가율을 보면 미쳤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올 정도였죠. 이건 이제 인플레를 건드릴 거는 굉장히 자명한 일이에요. 결국 1%대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던 미 금리 그 인플레가 2021년 4월부터 4%대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5월, 6월 달에 연속으로 이제 5%대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미 연준의 인플레 목표는 2%거든요. 2%.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견이 돼 있는 거였어요. 어느 시점에 오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물론 여기는 이제 촉발한 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러면 이제 5%의 인플레가 나오는데 미국은 유동성 공급의 끝을 향해 가는 게 자명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은 2021년 여름에는 너무나 자산 시장이 막 뜨거웠어요. 말려도 듣지를 않죠. 그런데 이런 일은 항상 반복이었고 오랜 시간 자산 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좀 보였어요. 뭐 부동산도 버블, 주식,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버블이 이제 코인이라는 훨씬 더 센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였죠. 특히 이제 20대, 30대들도
막 영끌까지 해서 각종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1년 7월 달에 글을 썼고, 뭐 운이겠지만 그 칼럼 쓰고 제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주의를 경고를 해드렸는데, 자산시장이 꺾이기 그때부터 시작했고 22년도에 정말 급격하게 꺾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부채를 좀 줄여야 향후 좀 생존할 수 있었기에 제가 그런 글을 좀 쓰고 칼럼에서 경고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2022년 2월 달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죠. 주거용 부동산들은 21년도 여름에 정말 막 흔히 말하는 목숨 걸고 했다, 이런 말을 약간 농담 삼아 하면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 고점의 시그널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21년 여름에 거의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2019년도 정도에 꺾이는 게 맞았어요. 정상적인 보통 기존의 패턴이라면. 근데 당시 풍부한 유동성도 있었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때 많이 주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막 유동성이 버블이 완전 역대급으로 만들어진 상태였죠.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자잘한 것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버블이 정말 크게 생겼어요. 부동산도 이 패턴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뭐 토지, 이런 것들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절정으로 거품이라는 신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2021년 여름에 부터 굉장히 나머지 주거용 부동산은 매도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